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 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한 주였어요. 쭉 영상을 보시고 커뮤니티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반등을 어느 정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주봉 밑꼬리를 다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스러운 정도의 밑꼬리는 아니에요. 19,800에서 2만 정도에서 끝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조금 부족한 19,700에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선물 지수는 절반 정도의 위치에 하고 있죠. S&P도 대략 절반 정도. 하지만 현물 지수는 밑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왜 19,700까지 밖에 못 갔을까? 더 올라가지 왜 못했을까? 그리고 어떤 주식이 이 마지막 반등을 이번 주에 이끌어낸가?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이고 예측해 보는 것이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다음 주에는 어떤 주식들이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들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이거를 보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복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반등의 서막을 보여줬을 때 큰 떨어지고 나서 어떠한 신호로 인해서 반등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반등의 확률이 높아지는지 이런 거를 복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겪고 느끼고 알아야 다음에 이런 장이 왔을 때 언제 반등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9%의 투자자들의 돈을 벌어야 하는 1%니까 이런 거를 다 숙제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다음에는 더 나은 형식의 대처를 해야겠죠. 그렇게 늘어가는 게 있길 원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이 엄청 중요했어요. 이제 목요일이 이게 마지막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무빙이었어요. 구독자분들은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이번 주 반등 아니면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반등할 거라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털리셨겠죠. 당연히 지갑을 지키셨을 겁니다. 손절 안 하시고 잘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그냥 투자자분들은 이날 손절하거나 아니면 숏을 잡거나 아니면 이 하락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하락론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주 반등을 위해선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횡보해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떨어졌었죠. 이전에 보시면 이때도 횡보하다 떨어졌고 이때도 횡보하다 떨어졌고 또 여기서 반등하자마자 떨어졌고 이미 어느 정도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 반등을 할 것처럼 주간을 이끌어 가다가 제가 베어 플래그 형식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2%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공포가 발생하죠. 저점을 이탈하면 제가 아래가 얼마큼 열려있다 했죠? 더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극한의 공포를 심어준다. 그러면은 개미들을 더 털 수 있고 올라갈 때마다 개미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습된 공포죠. 그리고 거기에 목요일에 특별한 큰 이유가 있었냐, 빅 이벤트가 있었냐, 기존에 있는 악재들로 관세라는 악재로 떨궜죠. 새로운 큰 악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셧다운이 일어날지도 못하는 공포, 그런 걸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무빙이었다. 항상 큰 반등의 시작 전에는 거의 저점을 위협하는 와리가리 무빙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빙이 항상 나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버틸 수 있었냐? 이 전날 영상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엔화, 달러지수, 빅스, 채권, 금, 그리고 목요일 CPC 전체적으로 체크했죠. 그래서 보시면 목요일에 이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갔어요. 떨어질 때 엔화가 오르고 달러가 떨어지고 빅스가 오르고 채권은 떨어지고 금은 떨어지든 말든 횡보를 하고 있었죠. 금은 사실 상관관계가 지금 주식과 크게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지 떨어지면 좋은 거다. 하지만 그 목요일에 금이 엄청나게 튀었어요. 3천을 목요일 날 돌파했나? 목요일 날 거의 돌파했죠. 아까 거의 돌파했죠. 제가 말씀드렸지 금이 ABC 반등의 C 반등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C 반등이 컸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저는 떨어질 걸로 보지만 이게 무슨 무빙이랑 비슷하냐면, 근데 1월 달에 나스닥이 수렴 돌파 후에 전고점 근처까지 갔는데 뚫지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지 못하고 내려오거나 전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 제가 22,700, 23,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힘이에요. 전고점을 뚫고 한 번 더 여기서 태우겠다는 의지. 그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22,700, 3,000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관점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하지만 지금 저는 금은 자연스럽게 3,000 아래로 다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엔화를 보겠습니다. 엔화는 일단 저점을 갱신하고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요일날 떨어지는 차원에서 크게 안 떨어지고 다시 148 위로 올라가는 무빙이었죠. 148 근처에 있었습니다. 크게 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달러 지수도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급락을 통해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버텨줬죠. 버텨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직 그러니까 그 하락이 큰 힘을 동반한 하락이 아니다. 근거가 있는 하락이 아니다. 라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제물.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일단 급락을 만들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큰 의미가 있는 무빙은 아니었다. 한 크게 떨어지는 무빙, 이 깨는 무빙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안정권에 있었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지금 채권은 4.5에서 4 사이에만 잘 머무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빅스, 제일 중요한 빅스가 수요일에 어떻게 됐죠? 이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5 아래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 강하게 이탈을 했죠, 수요일에. 그러고 나서 목요일에 이제 2%나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빅스가 25 살짝 넘었지만 엄청 떨어질 때까지, 하지만 이 상승 채널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스가 크게 안 튀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수가 2%나 떨어지는데 빅스가 한 2%, 3%, 3%밖에 안 올랐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목요일에 장 마감 때 CPC가 1.03이었다. 1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매도가 물량이 많아졌다. 그 외에 제가 커뮤니티에 그 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공포에 이제 저점을 많이 다지는 신호들이 많이 나왔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매도의 물량을 최대치로 쌓기 시작했다는 데이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봉이 이번 주에 윗꼬리를 꼭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의 전형적인 규칙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트레이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윗꼬리 마감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뭐 같은 사람들이 항상 지표를 보고 한다고 했죠. 이런 신호들을 봐야 매수세가 더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매우 높은 확률로 있는 주고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금요일 프리장에 시작할 때부터 셧다운이 안 될 거라는 희망의 그 조그마한 소식에도 크게 오르고 그걸 크게 밀지 않았죠. 1%를 유지를 하면서 시장이 본장이 시작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이 나쁘게 나왔어도
그냥 그 상승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다행히 그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 크게 변동폭이 없으면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계속 양봉을 띄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 이탈을 1시간 봉으로 보면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걸로써 이제 다음 주도 반등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걸 데이터로 축적해 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엔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은 없고 확률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 이걸로써 우리는 10%가 빠지는 하락장에서 어느 순간 반등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경험으로 데이터를 쌓고 배운 겁니다. 무조건 이런 경험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하락장 겪을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안도해서 넘어간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걸 데이터를 축적을 해 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떠한 신호에 반등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제가 위에 말씀드린 거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갈 건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승은 뭐니 해도 엔비디아가 주도주였습니다. 예, 역시 내리 꽂을 때도 주도주고 오를 때도 주도주입니다. 세력들이 지수로 장난질하기 좋은 대장 놀이터죠. 네, 엔비디아를 보시면 화요일에 1차적으로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을 만들면서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에서 상승을 도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목요일에 지수가 빠질 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상승을 이끌었다. 금요일에 이 상승은 200일선 121에 부딪혔고 넘지는 못했지만 윗꼬리를 달지 않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비비면서 그래도 위에서 마감을 했다. 그렇다는 건 저항으로 작용했다기보다 추라 하락을 야기할 만한 뉴스가 없다면 올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군가 먼저 두드렸어야 할 200일선에 신호탄을 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1번 주자가 있으면 다음 주자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지수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차트로만 오른 게 아니라 당연히 오르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호재가 있었죠. GTC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폭스콘의 공장 확장으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아직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텐센트의 엔비디아 H20 수요도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아랍에미리트가 엔비디아 칩 사용을 위해서 미국에게 요청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다음 주는 이 엔비디아가 이 200일선을 지켜주는지, 얘가 돌파해서 올라가면 좋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미 호재가 반영된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GTC에서 좀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이러지 않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자가 올라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주는 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는 뭐라 말씀드렸죠? 이날 월요일에 풋옵션 청산으로 인한 급락은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산 것이 아니라면 250불을 안착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략 3일 동안 250을 두들겼어야 뚫지는 못했죠. 그래도 250 아래에서 마감을 한 게 아니라 250 근처에서 마감을 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주식에서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주식에서도 3번 이상 찍으면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거기다 지수가 지금 반등의 신호탄을 쏘았죠. 또한 현재 테슬라는 안 팔린다는 악재로 했지만 Y가 배송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잘 팔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호재가 앞으로 더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테슬라에 숏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주먹을 주시고 이마에 꿀밤을 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시드에 10%만 운용하면서 더 공부하시고
더 큰 금액을 주식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네, 주식엔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확률적으로 다음 주에 250을 뚫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테슬라가 200일선까지 300불까지 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뭐 다음 주에 바로 300불 갈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 여기서 250에서 270까지가 좀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50을 먼저 지지하는지, 그리고 270, 280을 향해서 연장락 무빙을 보여주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 추세를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하고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는 다음 주에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을 보는 이유는 애플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애플이 다른 지수가 먼저 하락할 때 버티다가 뒤늦게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주식에서 좀 중요한 신호예요. 하락할 때 모두가 다 같이 내려가는 하락이 있다면 시총이 큰 몇몇 종목들 중에서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애플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선발 주자로 엔비디아나 테슬라, 제가 말씀 그 조직이 좋은 애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수 장난질하게 좋은 종목들 그걸로 먼저 조져놓고, 그 걔네가 기술적 반등을 할 때 기존에 안 내렸던 이 애플같이 큰 종목으로 지수의 반등을 막는다. 이것도 세력들의 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애플이 지수가 반등을 하지 못하게 많이 내려왔는데 제 예상보다도 한 번 더 내렸어요. 이런 거는 이번에 목요일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 한 번 더 투매를 이용한, 저점을 한 번 더 세게 내리면서 투매를 유도한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지점이 피보나치 대략 1대1 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하락을 본다기보다는 반등을 해야 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230불, 33불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더 내릴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브로드컴도 지금 리테스트를 마치고 다음 주에 쏠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빈기적 되기보다 엔비디아가 쌌으니까 브로드컴이 이어서 반도체를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 봐야 되는 건 마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딩 다이아고날 이제 돌파 초입이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수에겐 되게 좋은 소식이고, 다음 주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소 얘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좋은 주식인데 매력이 없죠. 그래서 다들 투자를 많이 안 하실 텐데, 우리 같은 도파민의 민족에게는 한없이 좀 매력이 떨어지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수를 움직이는 건 이런 큰 종목이니까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 도파민의 민족인 만큼 팔란티어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팔란티어는 제 최근 영상 중에 팔란티어를 파헤치는 영상을 올렸죠. 그 영상 안에서 78을 이탈을 한다면, 이 80에서 78을 이탈을 한다면 최대 휩소로 75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꼭 사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74.57불 이 근처까지 네, 날봉으로 100일선을 지켜주면서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경우에 명심해야 될 건 뭐다, 또 맞췄네, 이 사람이 맞췄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맞췄을까, 근거가 뭐였지, 이렇게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팔란티어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플래그 형태로 한번 이탈을 하고 다시 ABC 반등 형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3파가 나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힘을 이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봐도 이걸로 볼게요. 하나, 둘, 3파 찍고 플래그 형태로 주고 마지막 5파 주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
아주 깔끔하고 이쁜 파동으로 나왔습니다. 얘도 다음 주에 상승의 힘을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팔란티어는 현재 이 급상승으로 인한 벌어진 이 큰 이평선의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단기는 90불 그리고 최대 100불까지만 보고 그 이상은 욕심이다. 몇 개월간의 횡보를 좀 더 거친 다음에 다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계속 이제 80불 아래면 계속 담아가라. 그러면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지수로 넘어와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죠? 일단 2만이죠. 네, 2250 부근, 200일선 부근, 2250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고요. 하지만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이제 다시 19,800을 넘고 이제 넘자마자 이제 바로 간다가 아니에요. 넘고 이제 시간봉으로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2만에서 2만 250까지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망치질 한번 맞고 다음 주에 이제 지표들이 또 많이 나와요. 월요일에 소매 판매, 화요일에 수출, 수입 물가지수, 수요일에는 일본 금리, 미국 금리,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상승의 힘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규격의 변수 트럼프라는 매크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트럼프가 행보를 또 이상한 행보를 했을 때, 관세에 대한 또 이상한 행보를 했을 때 또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만 뭐 얘기했다면 계속 내리꽂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재가 악재로 적용되지 않는 시기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는지, 이 데이터에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는지 보면서 얘가 이제 진짜 더 큰 반등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또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겠죠.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꼭지점이, 반등의 꼭지점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서 이제 조정이 아예 끝났어, 다시 이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추세가 하락으로 일단 넘어간 게 맞고요. 반등의 꼭지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꺾였을 때 이게 단순 조정인지 큰 조정인지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관세가 어차피 때릴 거고 100% 때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로 인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아직 시장이 정확하게 짐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좋게 나오면 갈 수 있는 거고, 그 데이터들이 안 좋게 분명히 나올 건데 그걸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되게 혼란스러울 거다, 장이. 아마 데이터가 나오는 데까지 한 6월까지는 혼란스러운 장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희망으로 굴리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이제 사서 이득을 도모하시면 되겠죠. 다른 계좌를 파서 조금씩 이득을 도모하시면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영상이 길었죠. 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도 구독자분들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